자, 오랫동안 또 장면 시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 가질 텐데요. 배우분들은 먼저 왼쪽을 바라봐 주시면서 사진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즈는 뭐 자유롭게 또 하셔도 되니까요.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시면은 기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저희 로자리 라 모리의 역할의 배우 분들 빼고 일단 백스테이지에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소리 배우님 그리고 장혜린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일단 왼쪽 먼저 보고 포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포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중앙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원하시는 포즈 아무거나. 네. 자, 다음은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담 드 폴리냐 배우분들 서지영 배우님 그리고 리사 배우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왼쪽을 바라보면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앙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붙을 수가 있나요, 혹시?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오른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거수해 주시면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베르날 배우분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날 샤틀레 박민성 배우님, 서영택 배우님, 그리고 노윤 배우님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왼쪽 한번 더 보시면서 네, 인사하는 느낌으로 한번 네, 이번엔 중앙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버전도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앙드레 이혜준 배우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서주시고요.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즈도 편하게 계속 바꿔주셔도 되고요. 네, 이번에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앙드레 김성식 배우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앙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네,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앙드레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혜준 배우님 함께해서 네,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네. 다음은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앙드레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스칼 역할을 정유지 배우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왼쪽 먼저 바라보고 사진 예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즈도 편하게 바꿔주시면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 또 단체 사진도 있으니까요.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다음엔 오스칼의 김지우 배우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포즈는 다양하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중앙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른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유지 배우님 잠깐 백스테이지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스칼의 옥주현 배우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즈도 다양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중앙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오스칼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우 배우님, 정유지 배우님 다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오른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더 필요하신 컷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은 포토타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배우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를 해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 네. 앞쪽에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스의 강영모입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든 생각이 한국판 레미제라블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부딪히고 있는 캐릭터들이 역사 속 인물들하고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또 픽션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선 칭찬을 좀 하자면 리사는 리사가 무대에 한 40%를 끌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반전의 효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스칼 세 분께 질문을 우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마리 앙뚜아네트와는 또 다른 또 그 시대는 같지만 시대와 장소는 비슷하지만 그 스토리는 전혀 다른 것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만화를 원작을 혹시 보셨는지 원작 속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넘버로 표현되는 것 중에 세 분이 가장 나는 이건 정말 만화 보면서 이건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네. 오스칼 역할의 배우분 가운데 한 분씩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랑을 하라는 건가요? 네? 넘버 중에. 넘버 중에. 네. 사실 시대적인 것이나 아니면 시대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원작은 그 4명의 남자와 허구의 인물인 오스칼이 역사적인, 아주 현실적으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작품은 연출님께서 그 부분, 로맨스보다도 진정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인간애를 현실로 좀 다가갈 수 있게, 관객분들이 다가갈 수 있게 그 포인트에 중점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만화랑 다르게 페르젠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네, 로맨스를 크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앙드레와의 우정, 사랑, 그 속에서 성장해가는 인간적인 과정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전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 하나는 그 친구로서 내 스스로를 알아가는, 한 번 더 알아가는 넌 내게 주기만이라는 넘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부딪히고 서로의 그 부딪힘 속에서 성장하고, 연출님께서도 의도하시는 바가 갈등하고 싸우고 이해하고를 반복하면서 성장해가는 부분을 표현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앙드레와의 넌 내게 주기만이라는 신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뭐 다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복잡 미묘하게 잘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넘버인데요. 오늘 유지 씨가 시연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 넘버가 어렵다, 와 어렵겠다라고 많이 보시는데, 사실 메시지가 갖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베르사유의 장미, 네가 허락해준다면이라는 그 장미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도 많이 갖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 본인이 내가 이 국가와 그리고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로서 나는 군인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한켠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위 장교는 정말 장식 인형인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저 장식 인형인 것 뿐인가 라는 갈등을, 물음표를 던지는 노래가 바로 그 씬인데요. 그 물음표와 함께 하지만 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 있는, 지키고자 하는 존재로 나는 있고 싶다. 최대한 노력하고 싶다. 네, 질문과 함께 다시 다짐을 하는 씬이거든요. 그래서 그 넘버에서 베르사유 장미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조국, 그리고 왕과이기도 하지만 무대에서 관객분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허락해준다면 내가 당신들을 지킬게.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을 선정해 주셨는데, 김지우 배우도 역시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앞에서 저희 주연 언니가 설명을 너무 다 잘 해주셔서요. 제가 조금 더 거기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넌 내게 주기만이라는 넘버를 가장 그래도 만화 원작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세련되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넘버입니다. 원작에서는 직접적으로 입으로 내뱉어요. 나의 안드레가 위험하단 말이야 라는 말을 자기가 내뱉음으로써, 아, 내가 앙드레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지만, 저희 공연에서는 그 커다란 빅 넘버 안에 가지고 있는 가사에서 어쩌면 그건 두려움일까, 어쩌면 그건 나의 또 다른 마음이라는 가사들로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이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이 앙드레를 향한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게, 아주 예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드러나지 않은 그 오스카르의 속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유재 의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오스카를 잘 표현하는 넘버는 주연 언니께서 뽑으셨던 베르사유의 장미이고요. 그 씬 자체가 오스카르의 고뇌와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뒤쪽에, 바로 뒤쪽에 또 여성분께서 손 올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표건영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연장선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이번에 앞서 마리 앙뚜아네트 공연을 보고 온 관람객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대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 때문에 이번 베르사유 장미와의 이렇게 연결성을 좀 가지고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는 관람객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이 분들에 위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의 이 베르사유 장미에 대한 그 관람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현재 프랑켄슈타인과 베르사유 장미를 동시에 공연하고 계신 배우 두 분께 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전혀 다른 인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시대적 배경은 비슷하지만 좀 이 베르사유 장미만이 가지고 있는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마리 앙뚜아네트 했으니까. 아, 네, 좋습니다. 제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해서 저한테 주신 혹은 혜준이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왜 프랑스의 이 격동의 시기의 이야기가 많이 영화로, 만화로 다뤄지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작품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왕용범 연출님께서 처음에 만화에서 요런 부분을 따서 우리가 극을 만들 거예요 라고 주셨던 1년 전에 주셨던 파일도 있고, 근데 왜 이 시기가 가장 그렇게 소재로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많은 희생이 따랐고 많은 시간이 걸렸고, 혁명이라는 그 시간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저희 지금 다뤄지고 있는 그 폭동, 시민들의 혁명의 울렁임은 사실 레미제라블과는 시간차가 100년 정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혁명이라는 것이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격동의 시기인 것 같다.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가 다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재미난 상상도 한번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일들이 피바람이 불었던 그 시대 때 있었고, 또 마녀 사냥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정말 마녀 사냥을 당했죠. 미워하기를 작정하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외교적 도구로 그녀는 파리에 시집을 왔어야만 했었으니까요. 300년 이상의 적국과 함께 서도를 맺어야 했던 오스트리아와의 일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절대 드라마틱함이 설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소재로 할 수 있는 포커싱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재미라는 거 안에는 그냥 재미가 아니라 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앞장선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그 희생에 동참하는 동지들, 죽을 수 있는 그 각오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하나로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작게 크게 계속 그런 격동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사회의 혹은 기업의 일일 수도 있고,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시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시민과 또 내가 정말 조국을 지킨다고 서 있지만 장식 인형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갈등을 하고 있는 오스칼로서 결국은 저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극 안에서 조국을 위해서 국민들 곁에서 프랑스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 순간부터
국민들 곁에 서게 되는 오스카 역을 맡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누군가가 같이 용기 내어 희생하는 것이라는 그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의 소재를 갖고 작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관람 포인트도 역시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단지 내가 잘 모르는 역사 이야기야 이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야기, 삶의 이야기,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어떠한 인간인가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좋은 소재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관전 포인트를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두 번째 질문이었던 동시간대에 이제 또 프랑켄슈타인을 하고 있는 배우분께 질문해 주셨었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네. 그 지우 누나는 최근에 공연이 끝나서 네, 예, 그렇죠. 네, 저는 아직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나 유명한 대한민국 창작의 신화를 쓴 프랑켄슈타인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다른 10년 그 이상을 함께할 이 베르사유의 장미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프랑켄슈타인 한 작품만 해도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베르사유 장미를 저희 그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베르사유의 장미를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시간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어서나 뭐 연습 그리고 공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유연하게 대처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주 5회 뭐 6회 공연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언제 이렇게 해보나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행복하게 감사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평소에는 무건 수행을 합니다. 최대한 말을 안 하고 관객분들께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프랑켄슈타인도 그리고 베르사유의 장미도 같은 창작진 스태프분들과 만든 작품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그 이상의 작품이 될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깔끔하게 또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쪽을 좀 드렸어가지고, 이번에는, 저기 맨 앞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오보람 기자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어제도 공연을 봤었는데요. 그 오스칼 역할 맡으신 배우 세 분께 여쭤볼게요. 이게 원작이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고,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베르사유의 장미 만화를 보시고 되게 좋아하셨을 세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 보셨을 때 오스칼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인만이 해석한 이 오스칼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혹시 너무 이게 유명한 캐릭터이고 원작이다 보니까 역할 맡으시는데 부담감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뭐 칼싸움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점 없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이 총 3개가 들어왔는데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지 말까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죠. 아니, 그냥. 제일 짧게 얘기하는 동생부터 얘기할까 봐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생각한 오스카르의 매력은 사실 처음에 오스카를 접했을 때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제가 맡았던 역할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결핍이 굉장히 큰 결핍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오스칼은 결핍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든 결핍이 있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니까 오스칼한테 그나마 있는 결핍은 태어나서 정해진 대로 살고 군인으로 키워지고
남자처럼 키워지고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대한 결핍이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오스칼은 자기의 선택으로 그리고 보통은 이제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을 채우려고 보통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스칼 같은 경우는 그 결핍도 본인이 채우려고 하고 그 선택마저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완벽하고 너무너무 닮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들어보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베르날 샤틀레 배우분들께 한번 질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뒤쪽에 네,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더 뮤지컬의 이우진이라고 하고요. 베르나를 맡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도 작품을 봤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 베르날이 또 오스칼에 대한 감정이 좀 다양하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초반의 감정이나 후반부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이 캐릭터를 표현하시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민성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원작도 원작이지만 저는 사실 연출님이 쓰신 대본에 충실하고자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사만 따라가도 충분히 베르날 샤틀레라는 그 역할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넘쳤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귀족이라는 그런 계급 자체에 좀 환멸을 느끼고 부조리함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스칼은 뭐 어떻게 따지면 배제를 시켜야 되고 몰락을 시켜야 되는 그런 귀족 집안의 정말 약간 뭐 말씀하신 장식 인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다가갔던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대사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귀족 중에는 정말 너 같은 오스칼 같은 그런 바른 생각을 하고 뭔가 진취적이고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색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동경을 하고 매료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영태 배우님께서도 이번에 또 뮤지컬을 함께 하게 되셨잖아요. 소감도 함께 들어보면서 그런 배역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하게 되어서 정말 부담감도 컸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한민국 초연 작품에 같이 이런 대작에 정말 배우 선배님들과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감회도 새롭고 행복하고 또 제가 이것에 피해를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저는 이 작품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대본에 저도 충실을 하면서 또 역사적인 배경까지 같이 찾아보게 되니까 라미드 페플이라는 그 신문사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서 장폴 마라가 죽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장폴 마라가 라미드 페플이라는 신문 기자였고 그분이 쓰는 기사마다 족족 다 사람들을 시민 계급들을 설득해서 모든 이런 귀족 계급을 무찌르자라는 하나의 응집체가 됐는데 저도 그런 역사들을 찾아보고 계속 역사의 흐름을 찾아보면서 바스티유 혁명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귀족 계급에 대해서 저도 단편적으로 굉장히 못됐구나. 귀족 계급은 이 시민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룹이구나, 이런 계급이구나라는 그 생각만 단편적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더 몰입하게 되고, 저희 누나들하고 이제 또 형들하고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이런 작품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다가가게 되면은 이게 흑과 백으로만 제가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감정과 또 이막에서 오스칼과의 그런 또 귀족이 다 똑같지만은 않다. 귀족도 다 사랑이 있고 귀족도 사람에 대해서 이런 연민과 동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진실을 듣고 나서 제가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1막과 2막이 그런 감정의 차이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현 배우님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다 공감하실 텐데 좀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베르나르 샤틀레는 귀족 아버지와 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버려지고 귀족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생활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기에 지금 형이 이제 영택이 형이 단편적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맞는 말인 게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 귀족들 중에 제대로 정신이 되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와서 사랑이라는 키워드와 단편적이다라는 키워드가 참 와닿았는데 어디에 가나 인간들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하고 앙드레와 로자리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귀족 집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걸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고 와서 총 맞은 날부터 나가는 며칠 사이에 베르나르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엔 이 작품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러브보다는 사실 저희는 이제 인류의 어떤 정의, 자유를 먼저 외치는 성향이 강한데 생략되었지만 저희들 사이에서는 안에 굉장히 러브를 가지고 있어야 캐릭터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조금씩 감정을 바꿔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배우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작품을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에는 앙드레 역할의 배우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네, 이쪽에 한번 마이크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드신 거죠? 네. 먼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박가영 기자라고 합니다. 꼭 앙드레 역할만은 아닌데 앙드레 역할 하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다 보지 못했고 오늘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음악적으로 굉장히 모든 캐릭터가 내지르는 그런 고난이도의 노래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를 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음악 감독님이 이제 어떤 느낌, 어떤 포인트로 전체적인 극을 포인트를 주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네, 김성식 배우님, 네. 굉장히 안녕하세요. 네, 앙드레 역의 김성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노래 어렵죠. 네, 저희 브랜든 리 이성준 음악 감독님의 음악은 굉장히 크고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프랑키엔 음악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베르사유 음악도 들었을 때 처음에 진짜 너무 매료가 됐었어요. 저는 근데 음악 안에 가사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표현해서 담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들이 빠르고 음악은 템포도 빠른데 말들도 빨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했고 딕션이나 그 면 안에서도 성준 감독님도 항상 그 가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도 계속 표현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주셨던 분, 뒤쪽에 계셨던 분께서 저희 앙드레 역할에 또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 해주시고 답변은 이혜준 배우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백컨대, 전 주간경향 연뮤칼 럼스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고백컨대 베르사유의 장미 광팬으로서 정말 열심히 그 한마디 한마디 속속 새기면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아직 전막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작품이 동시대 청년 세대들의 어떤
화해를 향하는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원작에서도 앙드레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어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페르젠이 삭제된 이 작품에서 앙드레 캐릭터가 너무 궁금한데, 이 작품을 거의 포괄하는, 감싸는 캐릭터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앙드레의 캐릭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원작이 유명하면 무서워요. 저희가 혹시나 원작에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늘 고민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앙드레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앙드레는 사실 현실에서 존재할까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그리고 오직 삶이 오스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바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마지막에 이거 스폰가요? 그럼 나중에 보러 오시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 과연 나는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럼 접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최대한 그녀 곁에서, 그림자? 혹은 뭐 공기처럼 늘 옆에 있는 존재 있잖아요. 내가 보지 않고, 발견하지 않아도 늘 옆에 있는 존재고,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이제 절대 볼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오는 어떤 그 공허함, 그리고 그런 허탈함, 이런 모습들이 결국 오스칼에게 저의 존재,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늘 오스칼 주변에서 오스칼을 지켜왔던 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유모, 그런 모든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또 감사함, 그것이 결국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그 받은 사랑을 귀족이 아니라 온 국민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오스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의 주제는 결국엔 사랑인 것 같고요. 요즘 제가 첫 공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사랑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따뜻한 작품 보러 오시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준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옥주현 배우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 뮤지컬 보면서 역시 같은 생각으로 꼭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나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꼭 해봐야겠다.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의 안지훈입니다. 먼저 김성식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 하는데요. 최근에 벤자민 버튼 포함해서 창작 초연에 연달아서 출연하셨는데 결국에 그 캐릭터를 좀 새롭게 구축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특별히 신경 쓰시거나 아니면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짧게 하나만 서영택 배우님께 또 유사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아까 리사 배우님 여긴 안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성준 감독님께서 그 폴리냐의 넘버는 화려함 그 자체라고 노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영택 배우님께서 처음 참여하시면서 여러모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서, 근데 또 음악을 전공하셨으니까 감독님하고 꽤 소통도 잘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혹시 감독님께서 특별히 주신 노트나 코멘트가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김성식 배우님 먼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창작 작품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첫 주연을 맡았던 마타리도 창작이었고, 그 다음에 벤자민 버튼, 그리고 그 베르사유 장미를 하고 있는데, 창작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했던 것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초연에 초연에 참여해서 제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렵죠. 예. 원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작품들이었고 그걸 제가 모든 것을 분석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예.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안에서 좋은 연출님들을 만났고 아까 민성이 형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저도 원작을 참고하지만 대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본을 써준 그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본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여기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이 작품에서 내가 묻어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제가 창작 전문 배우 같은 느낌이 됐는데 제가 답변이 잘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창작을 계속 함으로써 저는 굉장히 많은 행운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태 배우님.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맨 초반에 이 음악을 접했을 때 제가 습관처럼 그동안 해왔던 클래식의 습관처럼 악보에 굉장히 충실하게 계속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컬의 테크닉적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제가 곡을 분석하고 곡을 더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이성준 감독님과 계속 작업을 하면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더 표현해도 되고 더 이 음악 안에서 가사 안에서 주는 감정과 이런 흐름들을 더 자유롭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더 분출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음악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성이나 그런 음악적인 표현들을 더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모두 완료했는데 저희 또 저녁 공연이 있는 만큼 우리 배우분들이 또 오랜 시간을 끌면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저 하나만 네, 마무리를 말씀드릴까요? 안 그래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혜준 배우에게 질문 주셨던 기자님의 질문을 듣고 그 연출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 질문과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각자의 캐릭터로서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 만약 그 50년 전에 탄생했던 베르사유의 장미 원작 그대로를 했더라면 영국에서 지금 공연되고 있는 해리포터처럼 몇 날 며칠을 자꾸 이어봐야 되는 작품이 됐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희 연출님께서 이 초연 한국 버전의 베르사유의 장미에 포커싱을 둔 포인트가 정말 전 천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공연이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순삭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왜 이런 형태로 두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대는 굉장히 숏폼 시대입니다. 나 혼자서 어떤 화면과 함께 누구와 부딪힘보다는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와 부딪히면서 그것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공격적이게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작품에는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입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건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 슬픔이 가장 큰 것 같고 내 괴로움, 억울함이 가장 크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본인만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마주치고 나와 전혀 달라서 내가 전혀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해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캐릭터 사이에서 앙드레는 유일하게 그 사이에 있는 접점에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있고 또 귀족인 오스칼도 귀족이지만 태어난 건 신분은 이렇지만 이 사이의 접점을 사랑으로 화해로
다 같이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혼자만 짧은 영상을 보고 굳이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이 시대에 결국은 부딪혀서 싸우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나와 다른 대상을 이해하는 그 반복된 드라마가 저희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께서 그 예전 시대에 베르사유 장미가 책 한 권,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시절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저희보다 훨씬 위 세대,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께서 난 중학교 때 그거를 한 달에 한 권이 요만큼을 언제 나오나 그것만 기다리면서 한 달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라는 말씀을 식사 때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만화를 더빙해서 보던 시대잖아요. 그 다음 시대.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작 만화를 너무 사랑하시면서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은 그 4명의 남자와 오스칼, 그 멋있는 오스칼의 이야기가 많이 축소돼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연출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네, 부딪힘을 최소화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간으로서 살면서 인간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춤과 노래와 다양한 캐릭터로서 충분히 여러분께 좋은 시간을 그리 길지 않고 아주 지루하지 않고 아주 쌈박하게 드린 최고의 저는 이 시대의 작품이라고 정말 단언컨대 네,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 모두 다 이 공연을 너무 즐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즐기면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베르사유 장미 공연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또 베르사유의 장미의 정체성과 매력들을 또 한 번에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수고해 주신 배우님들 이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